여러분, 룸바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맞아요. 그 동글납작해서 집안을 혼자 막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파산했다면요. 믿어지세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몰락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룸바는 그냥 제품이 아니었잖아요. 가정용 로봇이라는 아예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뭐랄까,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기술의 아이콘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 화려했던 이야기의 끝이 뭐였냐? 바로 챕터 11, 그러니까 파산 보호 신청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좋아했던 기술의 아이콘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로봇 청소기의 대명사였던 이 회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 우선 아이로봇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아무도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고 정상에 우뚝 섰는지 그 눈부셨던 황금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화려했어요. 1990년에 그 유명한 MIT에서 깍 탄생해서 2002년에 세상에 없던 물건, 룸바를 선보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 자체를 창조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후로 수년간은요, 그냥 적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였죠. 그리고 2018년 아이로봇 혁신의 정점을 보여주는 제품이 나옵니다. 바로 룸바 i7 플러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저 방만 청소해 하면 딱 그 방만 청소하고 심지어 먼지통이 차면 알아서 비우개까지 했어요. 와, 당시에는 정말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릴만 했죠. 하지만 영원한 왕좌는 없는 법이죠. 슬슬 아이로봇의 독주를 위협하는 강력한 도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시장이 순식간에 격투기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창업자인 콜린 앵글은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로보락 같은 중국 경쟁사들은요, 그냥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뒤에는 막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고 자국시장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까지 있었으니까요. 이건 뭐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술적인 선택의 기로에도 놓이게 됩니다. 아이로봇은 카메라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이게 있어야 집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똑똑한 스마트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반면에 경쟁사들은 레이저를 쏘는 라이다를 선택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거죠. 콜린 앵글은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는 라이다를 막다른 골목 기술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마치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카메라냐 라이다냐로 싸우는 테슬라처럼 오직 카메라만이 진짜 미래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모든 판단에서 옳았던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바로 물걸레 기능. 이걸 너무 늦게 도입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제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결전이 꽤나 뼈아픈 결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위기에 몰린 아이로봇에게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유통공용 아마존이 회사를 사겠다고 나선 거죠.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동아줄은 어이없이 끊어주고 맙니다. 아마존이 부른 금액 한번 보세요. 무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만큼 아이로봇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찾아온 구세주나 다름없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2022년 8월에 아마존이 인수 제안을 하고 그때부터 무려 1년 반 가까이 규제 당국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2024년 1월 이 거래 안 돼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죠. 결과는요, 불과 한 달 뒤 아이로봇은 파산을 신청합니다. 너무나 직접적인 연결고리죠. 아니, 그럼 정부는 도대체 왜 이 거래를 막은 걸까요? 내세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마존은 이미 너무 크다. 둘째, 이 인수가 스마트홈 시장의 경쟁을 해칠 거다. 그리고 셋째, 아마존이 룸바 카메라로 집안을 엿볼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 뭐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아이로봇 입장은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시장 점유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우리만큼 철저한 데 없다. 어떤 이미지도 로봇 밖으로 나간 적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했죠. 한마디로 규제 당국의 주장이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미스터리로 들어가 보죠. 대체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창업자 콜린 앵글은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가 지목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콜린 앵글이 계속해서 되뇌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도 없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이 거래를 막으려고 했을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아이로봇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싸울이었다. 그냥 FTC 위원장이 아마존이 더 커지는 걸 싫어했던 거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냥 거대 기술 기업을 손보려는 정부의 정치 싸움에 이용당한 희생양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 심정을 이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로드킬.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동물 있잖아요. 거인들의 싸움판에 뛰어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밟혀 죽은 신세였다는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입니다. 정부가 보호하려던 미국 기업 아이로봇은 결국 파산했고요. 그 회사는 지금 최대 채권자인 중국 기업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자국 유일의 대표 소비자 로봇 기업을 사실상 자기들 손으로 없애버린 셈이 된 거죠. 콜린 앵글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아이로봇 같은 회사는 미국 경제에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황금 거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결정은 뭐였냐? 그 황금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든 산업 전체를 해외 경쟁자에게 예쁘게 선물 포장해서 갖다 바친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룸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새로운 혁신을 지켜주고 키워줄 것인가? 아니면 거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미국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